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볼 기업, 이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세상에 없던 최첨단 항암제를 개발해서 막 수천억 원짜리 기술이전 계약을 터뜨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인기 아이돌 그룹을 모델로 내세운 화장품을 팔아서 올리브영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두 사업이 어떻게 한 회사 안에 공존하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보통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연구실에서 신약 하나만 파는 그런 이미지. 근데 지노맨 컴퍼니는 그 틀을 완전히 깨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는 ADC 항암제, 그 분야의 타겟 발굴 전문 회사로 변신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은 또 화장품으로 벌어들이는 아주 독특한 생존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분야, 이 회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개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최근에 정말 큰 성과들이 연달아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분야입니다. 신규 타겟이요? 네, 핵심이 뭐냐면 남들이 다 하는 거, PD-L1 같은 이미 알려진 타겟이 아닙니다.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관역을 찾아내서 공략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서 계열 내 최초 신약, 그 first in class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DC 후보 물질인 GNA111이죠.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항체가 유도 미사일처럼 암세포를 찾아가면 거기에 붙어있던 강력한 독성 약물이 터져서 암세포만 죽이는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술인데 작년 6월에 정말 큰 건 하나 터뜨렸죠. 스위스의 디바이오팜이라는 회사에 무려 5,86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한 거예요. 와, 5,860억이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돈의 액수보다도 이들이 찾아낸 CD239라는 새로운 타겟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CD239라는 타겟을 찾았다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암세포 표적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ADC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관역을 찾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군이랑 아군이 뒤섞인 시가전에서 폭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적군한테만 특별한 표식이 없다면 아군까지 다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ADC도 똑같습니다. 정상세포에는 거의 없고 암세포에만 압도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클린 타겟을 찾아야 부작용 없이 암만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 타겟은 정말 희귀한데 CD239가 바로 난소암 같은 데서 발견된 그런 완벽한 적군의 표식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노맨 컴퍼니는 그 희귀한 표식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고 스위스 디바이오팜은 그 표식에 정확히 꽂힐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던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디바이오팜의 링커 기술이 강력하다고 나오는데 이 링커라는 건 뭔가요? ADC에서 항체는 유도장치, 약물은 탕두라고들 하던데 그럼 링커는 그 둘을 연결하는 뇌관 같은 건가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뇌관이 너무 약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도중에 터지면 아군 진영이 초토화되겠죠? 네. 반대로 너무 강하면 적진에 도착해도 터지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될 거고요. 링커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을 다닐 땐 약물을 꽉 붙잡고 있다가 암세포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똑 하고 끊어져야 해요. 아,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네, 이 정확한 타이밍에 터지는 뇌관 기술이 ADC의 핵심인데 디바이오팜이 그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즉, 최고의 타겟 발굴 능력과 최고의 뇌관 기술이 만난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성공 사례인 GNA04는 어떤가요? 이것도 새로운 타겟을 찾은 건가요? 네, 이건 CNTM4라는 또 다른 신규 타겟을 억제하는 순수항체 의약품입니다. 지노맨 컴퍼니 연구진이 기존 면역 항암제가 왜 어떤 환자들한테는 안 듣는지 분석하다가 발견한 단백질이에요. 어떻게 발견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CNTM4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의 눈을 가려서 암세포를 못 보게 만드는 일종의 연막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연막탄이요? 네. 그래서 GNA04는 그 연막탄을 제거해서
T세포가 다시 시야를 확보하고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것도 기술 이전을 했는데 계약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엘립시스 파마라는 회사랑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안 받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보통 바이오벤처는 당장의 현금이 극한데 이건 우리 신약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만큼 파트너를 찾기 어려웠다는 뜻일 수도 있나요? 저는 전자에다 무게를 두고 싶어요. 이건 수익 배분, 즉 레베뉴 쉐어링 계약이라는 건데요. 수익 배분이요? 네. 당장 몇 푼의 계약금을 받는 대신에 임상 1상부터 모든 개발 비용과 과정을 엘립시스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약이 성공해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자는 거죠. 이건 보통 신약의 가치가 가장 폭발적으로 커지는 임상 단계 이후에 더 큰 수익을 노리는 자신감 있는 회사들이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개발 리스크랑 비용 부담은 파트너에게 넘기고 성공의 과실은 더 크게 따먹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신규 타겟 항암제로 완전히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 회사의 원래 정체성이었던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은 이제 좀 접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반전이 숨어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오,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회사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반전이요? 네. 일단 주력 파이프라인인 위암 치료제 GN001부터 좀 보시죠. 이건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항암제라고요? 유산균처럼 캡슐로 먹으면 장내 미생물이 면역력을 높여서 암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는 개념이죠? 네, 정확히는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분리한 락토코커스 악티스라는 특정 균주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이 균이 장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 사령부격인 수지상 세포를 깨워서 T세포들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관 역할. 네, 최근에 독일 머크의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와 함께 투여한 임상 2상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자료를 보니까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종양 크기가 의미 있게 줄어든 환자 비율이 약 19%라고 나오네요, 사실. 이 숫자만 보면 아주 높다고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19%라는 숫자 자체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이 기존 표준 치료에 실패한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위암 말기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존 면역항암제조차 듣지 않았던 환자 8명 중 3명, 그러니까 37.5%에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게 핵심이에요. 와, 37.5%요? 네, 이건 치료 불응성 환자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하는군요. 더 이상 방법이 없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셈이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그 반전은 지금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갑자기 화장품으로 이어진다고요? 네, 바로 유이크라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최첨단 항암 신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케이팝 아이돌이랑 올리브영 1위 미스트가 나온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전혀 상상도 못한 전개인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부업 수준이 아니에요. 작년에만 매출이 400% 넘게 성장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매출을 넘어섰어요. 와...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 R&D 비용을 스스로 벌어오는 완벽한 캐시카우, 효자 사업이 된 거죠. 그 연결고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기술이 어떻게 피부에 좋은 화장품이 된 건가요? 원리는 비슷해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다는 개념을 피부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피부에도요? 네, 피부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사는데 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지노맨 컴퍼니는 자신들이 가진 미생물 기술을 활용해서 큐티 바이옴이라는 피부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독자 성분을 개발해냈고 이걸 화장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진짜 신약을 만들던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는 스토리가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먹힌 거네요. 사실 요즘 화장품 시장은 성분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정확합니다. 피부가 편안하다, 순하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아주 영리한 전략 2가지가 더해졌어요. 어떤 거죠? 하나는 제형의 차별화입니다.
대표 제품 중에 바이옴 베리어 에센스인 파우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루 형태예요. 가루요? 네. 이걸 바르면 피부에서 액체 에센스로 변하는데 이 신기한 사용감 때문에 SNS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바로 SM의 인기 아이돌 그룹 라이즈를 모델로 기용한 겁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다고요? 네. 팬들이 단순히 광고 모델이 쓰는 제품을 사는 걸 넘어서 마치 아이돌 굿즈를 모으듯이 화장품을 구매하는 팬덤 소비 현상을 폭발시켰어요. 아, 브랜드 인지도를 단숨에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죠. 그 결과 바이옴 베리어 크림 미스트는 올리브영 1위를 하고 선크림은 일본 Q10 종합 랭킹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뜨겁게 떠오르는 신약 R&D 엔진과 그걸 뒷받침해주는 아주 탄탄한 캐시카우를 모두 갖춘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다음 전략,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항체 신약 하나하나를 완성품으로 개발했다면 이제는 ADC 개발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관역, 즉 ADC에 최적화된 신규 타겟 자체를 발굴해서 초기 단계의 파트너십을 맺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 생선을 잡아서 팔던 어부였다면 이제는 어디에 황금어장이 있는지 알려주는 최첨단 어군 탐지기를 파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네요. 와, 비유가 완벽합니다. 딱 그거예요. ADC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미사일 엔진, 그러니까 링커나 약물을 가진 회사들은 많아졌어요. 네. 하지만 그 미사일을 쏠 정확한 좌표, 즉 클린 타겟은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지노맨 컴퍼니는 바로 그 좌표를 찾아주는 데 특화된 자신들의 지노클 플랫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거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세대 후보 물질도 있나요? 네, 바로 GNA129입니다. APP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LEPP요? 네, 이게 원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만 알려져 있던 물질이에요. 그런데 지노맨 컴퍼니가 이 단백질이 암세포의 면역 회피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낸 겁니다. 이건 역시 향후 기술 이전의 핵심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R&D에 집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한 사업도 있다고요? 바로 CDMO, 위탁개발 생산 사업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평가가 좀 엇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결국 대규모 생산 역량을 갖추는 건 포기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억 원을 들여 미국의 마이크로바이옴 생산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영리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고금리의 바이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불확실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건 재무적으로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맞네요. 그 대신 확보된 자금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신약 개발과 확실한 현금 창출원인 화장품 사업에 집중하는 에셋 라이트, 즉 몸집을 가볍게 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가 전체 바이오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ADC 분야의 다른 강자들인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 회사는 직접적인 경쟁자라기보다는 각자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계예요. 앞서 말한 스마트 미사일 개발에 비유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재밌네요. 그럼 지노맨 컴퍼니는 미사일의 어떤 부분을 맡는 거죠? 지노맨 컴퍼니는 적의 정확한 위치, 좌표를 찾아내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타겟을 발굴하는 데 독보적이죠. 반면 리가켄 바이오는 그 미사일의 핵심인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엔진, 링커와 탄두, 약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약물을 안전하게 목표까지 배달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터뜨리는 기술의 최강자죠. 그럼 ABL 바이오는요? ABL 바이오는 하나의 미사일로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이중항체 탄두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기술을 합쳐서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수도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지노맨 컴퍼니의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서 신규 타겟 발굴이라는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기술력을 꼭 펴왔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양분은 화장품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샘물에서 길어 올리고 또 CDMO라는 무거운 짐은 과감히 벗어 던졌습니다. 기술 이전 중심의 효율적인 글로벌 신약 개발사라는 모델로 성공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지노맨 컴퍼니의 독특한 생존 방식,
그러니까 최첨단 바이오 기술과 가장 트렌디한 소비재 사업을 결합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앞으로 다른 바이오 벤처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보통 10년 넘게 돈만 쓰다가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신약 개발의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 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